자, 인정자 계산 대상 가지금. 가지금이 뭔가? 가지금이란 회계에서는 뭐죠? 돈이 나갔는데 계정 감액이 뭔지를 몰라. 그런 잡는 가계적이 가지금이에요. 세법은 아닙니다. 자금을 대여한 거, 그것을 가지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가지금 사례가 나오죠. 채권이 소멸됐다. 왜요? 소멸시 완성됐습니까? 채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가지금이 아닌 거죠. 가지금은 채권이 있다는 채권의 개념이에요. 채권이 없어졌으면 더 이상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인정자 계산을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지금을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얘기를 했죠.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계열사에다가 돈 안 받을게. 포기. 포기하면 채권 못 받는 거죠. 채권 떨어내세요. 떠시고 송금불산입 하세요. 그건 특수관계인 간의 대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시고요. 그 후부터는 인정일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 대신 상대방 법인은 채무 면제 이익을 본 거죠. 입금 산입해야죠, 거기도.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하면 그건 다 부인하는 거고, 부당행위 계산은 부인에 걸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채무 면제액을 입금 산입. 그리고 포기한 이유는 인정이나 계산 같은 걸 하지 않는 거죠. 또 물건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또는 공사대금 받을 게 있어. 그건 돈 빌려준 게 아니죠. 그런데 회수할 날이 지났다. 회수할 날이 지나서 대여 성격의 돈을 받겠다. 그런 가지금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 업체가 빌려간 회사가 아주 자금이 어려워서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다. 그건 가지급이 아닙니다. 회수 가능한데 회수하지 않고 있으면 가지급이에요. 따라서 외상 매출금이나 공사 채권 같은 것은 회수 가능 여부 따라서 가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따라 하신 겁니까? 인정. 상법에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면 받은 돈 돌려주고 주식을 산 거죠. 우리가 돈을 줬죠. 준 돈을 찾아오고 주식을 돌려주는 거예요. 주식을 돌려주고 돈을 찾아와야 돼. 따라서 무효가 됐을 때 자기주식 취득 인정이 안 되게 되면 그것은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 안 하고 있다면 가지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증자란 거예요. 근데 증자 대금이 납입이 안 됐다. 그건 가지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 변경 등기일부터 실제로 납입될 때까지는 가지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준 거예요. 퇴직도 하지 않았어. 중간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 중간 정산에 따라 인정되면 그건 가지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 정산이 아니다. 그거는 퇴직할 때 줄 돈을 미리 준 거예요. 따라서 돈 준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거예요. 그 후순위 채권이 유통성이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금 대여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자율도 낮고 그러면 부당이상 부인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채권이 환금성이 확보돼 있다. 팔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금융상품보다도 일반적 이자보다 좀 많이 준다. 문제 없는 거죠, 그건요. 우리 회사가 자회사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서. 근데 은행서 이걸 요구하죠. 담보 제공. 담보가 없어요, 자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예치해서 예금을 넣는 다음에 예금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죠. 우회적으로 대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낮아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부당이자 부인 계산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부당이자 부인 문제는 있다. 그런데 업무무관 자금 대여는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로부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무수익자산 매입은 그 자산 매입으로 인정 안 해요. 그 자산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준 거로 봅니다.
그럼 업무가 가지급이 돼버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특수관계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인정자 계산이나 지급자 송금산입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지하지 않는 것들, 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들이죠. 자, 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것은 총 9가지예요. 8가지고 9번은 판결 따라 규정이 된 거고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급한 거로 봐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배당을 한 달에 주셔야 됩니다. 주주가 전화를 해요. 저 주주인데 배당한 지가 언제인데 돈을 아직도 안 줍니까? 주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금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올해 배당 결의한 걸 내년도까지 안 준 거예요. 내년 5월달이 된 거예요. 주주가 전화를 하죠. 저 주주인데 작년에 배당 결의한 거 왜 아직도 돈을 안 줍니까? 자금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기다릴게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작년 거. 배당 결의하면 배당이 귀속된 걸로 봐서 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냐. 배당에 대한 소득세라도 좀 대신 내달라. 그 나중에 배당 줄 때 그걸 빼고 차익만 줘라. 주주님 그렇게 할게요. 예. 지금 종합소득세가 얼마입니까? 제 종합소득세요? 4천만 원. 근데 주주님 종합소득세는 주주님 배당 말고 다른 것도 있으시죠? 근로나 뭐 사업소득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부담하는 거 곱하기 전체 종합소득 금액분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게 얼마입니까? 그 비율을 따져야죠. 그래서 계산식을 써요. 종합소득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전체 세금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미지급 소득 금액 안분해서 계산된 소득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포함이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거기서 근무할 사람들의 여비나 급료 등을 대신 부담을 해요. 한 다음에 회사 설립되면 나중에 돈을 받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해외 투자 지원. 세 번째, 우리사조 조합 있는 회사들 있죠. 우리사조 조합. 우리사조 조합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사조 조합의 조합원들 또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돈을 빌려줘요. 우리사조 제도 지원. 가지금을 안 봅니다. 괜찮아. 자, 네 번째, 퇴직금, 전환금 지급한 거. 이건 옛날에 있었던 제도예요. 지금은 뭐 거의 없고, 지금은 제도 없어졌습니다. 없고, 종전에 돈 냈던 거 잔액은 좀씩 남아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입금 산입, 송금을 산입. 귀속자를 몰라. 그건 대표자 상위 처분해요. 왜? 사장님이 회사 책임자잖아. 소득세를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부담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장님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을 해요. 그 부분도 업무상 가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직원들이 월급 값을 많이 해가죠. 월급 값을 좀 해주세요. 다음 달 월급 탈 돈서 빼는 거죠. 그거는 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직원이 받을 월급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을 안 봅니다. 직원이 와서 부장님, 저 다음 달 결혼하는데 결혼할 돈이 없네요. 결혼식 자금 좀 빌려주세요.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빌려줘요. 업무상 가지급이 아닙니다. 괜찮아. 직원이 와서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학비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좀 해주세요. 회사가 학자금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학자금 대출한 거 업무상 가지급이 아닙니다. 괜찮아. 여덟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특례사항이고요. 아홉 번째는 임차 사택. 직원이 사택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임차해서 이제 회사가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 임차 사택 보증금을 빌려주는 거 괜찮습니다. 부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가지급의 범위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인정자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